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공무원 시험 정말 인생을 갈아서 넣을 만큼 열심히 하실 건 아니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공무원 시험 이제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예나 지금이나 붙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전보다 경쟁률이 낮은 건 맞지만 합격하는 건 예나 지금이 어렵습니다. 그냥 허수가 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항상 고민할 때는 내가 공부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메탄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누구나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공머리가 되고 공부 습관이 잡힌 사람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봐서 하는데 생각보다 꼴통인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이게. 옛날에 많았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그 생각보다 자가진단 안 된 분들 많거든요. 네. 자기 공부하면 안 되는데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 이게 공무원 공부라는 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다 될 것 같으면 고시낭이들 안 나왔겠죠, 이게. 근데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무서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소수만 붙는 시험이고 절대 다수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뭐 단순히 말해서 국가직 평균 경쟁률이 25대 1이에요. 확률적으로 합격률이 4%, 불합격률이 96%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국가직 일반행정 경쟁률이 65대 1입니다. 합격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불합격률이 98.5%예요. 무조건 절대 다수 물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공무원 시험 아시겠지만 1차가 무조건 필기입니다. 필기. 그러니까 무조건 필기 성적으로 합격권의 점수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해 국가직 시험 치면서 병 느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커트라인이 좀 많이 높았거든요. 이번에 국가직 9급 이제 일반 행정 커트라인이 93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교육 행정직 97점이야. 사실 이거 좀 너무 높아요, 이게.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웬만한 커트라인 90 넘기면 안 됩니다. 한 80만 7, 8점까지 이해해. 근데 90점 초반 이상 갔다는 건 좀 위험해,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와도 90점대 중반 이상 맞으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뭐 80한 7, 8점 맞겠지. 근데 90점 이상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게 그 공무원 수험 공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기간이 길어진다고 성적이 비약적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정 성적에서 안 올라갑니다, 공무원 공부라는 게. 그리고 보통 학교 점수 군턱에서 자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도 공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이 공무원 시험이 또 마약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해가지고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나이만 차고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본 사람들도 좀 계속 납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 일반 행정은 또 여자 수험생들 많아요. 여자분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여자 학생들, 여자 고시낭이도 많습니다, 이게. 한 4년, 5년, 6년. 뭐 되면 다행이긴 한데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남들 시험 준비하니까 나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마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분명히 이제 공무원 시험 쪽 사람도 몰린다고 또 공부 안 해본 사람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학교 쓰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저 같은 꼴통도 붙었으면 저같이 공부 안 한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말 섞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합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공모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암기력과 이해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을 잘 맞아서 합격한 거지. 그 필기 성적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깨도 찍어서 운으로 이렇게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지만 모든 문항을 다 깨도 찍을 수 없는 거잖아. 뭐 한두 문제 정도야 찍어서 맞출 수 있다고 쳐.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춰야 되거든요. 실력을 맞춰야 되거든. 옆집 일본에 사람이 없어서 문제. 근데 일본이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약간 좀 이게 앞뒤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본에 사람이 없다는 건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왜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할까? 얘기 들어보면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근로 여건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본이 굉장히 좀 페이가 쌉니다, 이게. 그 잘 나갈 때 일본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이 없다는 것들이 일본이 다 중소기업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일본의 중소기업도 또 노동강도가 세고 일이 빡셉니다.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일본 중소기업도 급여 약해요. 뭐 월 급여도 20만 원 이하도 많이 있어요. 20만 원 이하면 세전으로 월 200도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에 세금도 많이 떼요. 그러니까 왜 현지인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할까? 이 생각을 해봐. 한국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 있잖아. 그 누가 해? 외국 사람들 하잖아. 왜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외국 사람들이 할까? 왜 저 일은 한국 사람들이 안 할까? 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막상 한국 사람이 가서 일본 가서 일을 해도 그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월급 받아가지고 뭐 월세 내고 식비 내고 하면 남는 게 많지 않아,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공무원 소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만한 직장도 없거늘 이전에 이만한 직장 없다고 몰리니 지금은 엄청난 경쟁으로 쉽지 않아 보이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서로 안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누가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좀 오버가 심하네요.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그만두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공무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도 절대 다수 남아 있습니다. 유독 공무원 그만두는 곳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심해. 사기업 그만두는 사람 더 많은데 옛날부터. 예, 서로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뭐 특정 직렬은 이제 인기 없는 직렬은 뭐 미달되는 거 있으니 거기는 안 하려고 하겠지. 예를 들어 뭐 신한군 같은 데는 오히려 막 이제 미달돼가지고 이제 그만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거기만 그런 거고. 지금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광역시는 워낙에 지원자가 많아. 공무원이 이제 조직마다, 직렬마다, 지역마다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어떤 인구 많은 그런 대도시 같은 데는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만한 직장도 없다. 적당히 타협하고 만족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직업이 사실 뭐 단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단점이 많이 있죠. 일단 처음 들어가 월급이 적고 그리고 악성 민원이나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워라밸 같은 게 없을 수 있고 뭐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공무 월급이 적다고 해도 중소기업만큼은 주거든요. 중소기업만큼은. 이 공무원이란 직업은 좀 멀리 봐야 돼. 당장 힘든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의 장점이 이제 안 잘리는 거죠. 안 잘리는 거. 그리고 나이 차면 호봉도 같이 차기 때문에 경력이 찰수록 이제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장점이죠. 이제는 이만한 직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만한 직장이 없다는 거는 공무원 이상의 직장이 안 나온다는 거죠. 보통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장은 중견기업 대기업인데 앞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사업을 많이 뽑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럼 중소기업 가면 되잖아. 근데 중소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낫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뭐 공무원 안 좋다 다 없다 그러는데 어설픈 중소기업,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낫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봐. 공무원은 그래도 계속 연차가 쌓이면 호봉이 오르면 월급이 자연스럽게 오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1.5월급에서 안 올라갑니다. 1.5월급에서 안 올려져요. 뭐 중소기업 중에 호봉제로 이렇게 월급 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올해 보면 알겠지만 중소기업 중에 임금 동결되고 복지 줄이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갈 수도 없어. 내가 그거 싫다고 나가면 갈 데가 없거든요. 이게. 공무원은 좋든 싫든 간에 일단 매년 기본급 오르고 그리고 1년 버티면 또 1호봉 쌓일 거 아닙니까? 1호봉 쌓이면 또 급여가 자연스럽게 오르고 그리고 급수도 오를 거 아닙니까?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건 일단 급수 올라가고 호봉 올라가는 직업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사기업은 그냥 버티기만 하면 직급 올려주고 월급 다 올려줍니까? 뭐 초반 올려주지만 일정 경력 이상에서는 잘 안 올려줘요 이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 중소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낫습니다. 물론 공무원보다 괜찮은 직업 있어. 뭐 금융권이나 뭐 중견기업 대기업이 있지만 요즘에 사람 안 뽑잖아. 앞으로 더 안 뽑을 가능성 크고. 그리고 설령 중견기업 대기업 다녀도 나이 먹어서까지 버티기 힘들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뭐 40대만 희망퇴직 시키는 게 아니라 30대 중반 후반도 희망퇴직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 하더라도 나가면 다 먹고 나가면 그만 돈 못 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나이 먹어서 재취업이 힘들고 나이 먹어서 일자리가 많이 없는 나라인데 그럼 장기적 봤을 때는 공무원이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공무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아직 공무원이 철밥통 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공무원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에서 양질 일자리가 안 나오고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면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메리트가 있는 공무원 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명히 장담하는데 내년 2026년 되면 지금보다는 지원자가 증가하고 경쟁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물론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지만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취업시장이 상당히 안 좋고 대한민국 비전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공무원 괜찮은데 한국이 너무 위만 봐서 인식이 그래서 꺼린 듯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꾸 중견 대기업과 비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일정 궤도 올라가면 위만 봐. 아래는 안 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500번이면 대한민국의 상위권으로 많이 버는 게 맞건데 500번은 사람 600번은 사람과 비교하고 600번은 사람이 700번은 사람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야. 내 아래도 많이 있다면 내 아래도 근근히 먹고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위가 있으면 아래도 있는 건데 위만 보려고 하잖아. 이것도 문제 있어. 자, 잘 들으세요. 공무보다 괜찮은 직업이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공무보다 안 좋은 직업이 객관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안 좋은 직업이. 근데 그 안 좋은 직업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져. 그런 거 생각해봐. 그럼 공무원이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